자, 이어서 3부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남자,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사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활기찬 목소리. 자,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일정들은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랑 뭐 베이지북 이 정도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있을 스케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부채 한도 투표에 대한 결과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와 그리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텐데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미국 12개 지역에 관해서 가장 최신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는 연준에서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부채 한도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오늘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하커, 그리고 제퍼슨 연준위원의 연설이 있고요.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이 비둘기로 분류가 되는 만큼 오늘 장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지북은 영향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여러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지만 커다란 영향 없이 지나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 쪽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베이지북 내에서 조금 더 요즘에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졸트 직장 보고서와 같이 연계돼서 나오게 될때 채권 시장에 조금 영향이 커다랗게 올 수, 최근에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나왔던 지표 가운데 우리가 이건 잊고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국 쪽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2개월째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지금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제조업 PMI가 48.8로 예상치 51.4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는 50 이하라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에 비해서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4.5로 50보다 높은 그래도 제조업 쪽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가 이쪽 비제조업 관련해서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면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결론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초기에 2020년 2월에 35.7로 사실상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1월부터 50 이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3월이 지나서 다시 또 4월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따른 경제 회복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가 주도하던 회복세가 동력을 잃어서 경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7일물 영래포를 통해서 13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을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361포인트, 1.9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언제쯤 지표가 좀 회복될까요? 중국 지표가 회복이 돼줘야 사실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훨씬 더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표가 회복되기는 앞서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하반기 혹은 연말 정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저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미국 기업의 CEO들이 중국을 그렇게 방문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 베이징을 3년 만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또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국방부 쪽이나 이제 여러모로 서로 이제 좀 다툼이 일고 있는 곳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한 협력은 열심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3년 만에 은행 관련한 서밋을 개최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는 면을 바이든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JP모건은 중국에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이 없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함께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웃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가지로 찍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Y가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모델이 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뜨기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뉴스는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볼게. 다음으로 뭘 볼까요? 자, 일단은 오펙 미팅이 사실 다음 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골드만삭스하고 HSBC에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폭탄 같은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오펙에 있었던 이제 사우디의 인원 중 하나가 지금 당장 우리는 언제든지 감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와 HSBC에서는 아마 오펙에서의 감사는 글쎄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추가를 해드리면 최근 중국 쪽 수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나온 지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뉴스가 좀 해결이 돼가는 쪽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달러의 강세로 가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유가나 원자재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산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뉴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볼 거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뉴욕이 지금 이민자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뉴욕 쪽에서는 전에 한번 제가 다뤄드린 적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민자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 뉴욕 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뉴욕 쪽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올 때마다 노숙자 쉘터를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 500만 달러를 하루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이민자들을 노숙자 보호소에 배치를 하는데 곧 수용 인원이 가득 찼고 이제 그들은 호텔, 기숙사 혹은 감옥으로도 보내지면서 여러모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이 결국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이런 부분 쉘터에 관련한 법안을 조금 수정을 부탁한다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민자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국경이 열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분명히 일단 노동자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관련 인플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 어떤 시나 뭐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아직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수준이라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들이 취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 사람들 먹고 재울 만한 곳이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기지 금리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기지 금리가 사실 7개월 최고치로 일단 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이거는 조금 의외인 부분도 있는 게 최근에 채권 금리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기지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주택 거래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발표가 됐었던 주택 관련한 지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주택 가격에 관해서 하락세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발표된 주택 관련한 지수는 마이너스 1.1%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예상치만큼 크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이사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요즘 들에서 나오는 집들이 꽤 보이고는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사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특히 뭐 여러모로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자체가 일단 바로 뉴욕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집을 내놓는 것도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반대로 맨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와 오려는 과정에서 이제 리턴 투 오피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모습은 많이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미국의 집값이 좀 떨어져 줘야 우리도 그 금리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텐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잉을 참 좋아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놓고 있거든요. 보잉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잉에서 최근에 여러모로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졌는지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속도를 월 4대로 증가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들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이제 지명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미국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로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 당장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중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오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말고도 현재 여러 나라에서 모델 Y가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어닝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속 시장 자체는, 어닝 자체는 의외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한 세마이컨덕터 시장을 생각을 하셨을 때 생각하는 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안바라는 기업도 보통 세마이컨덕터 관련한 지출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세마이컨덕터 관련한 기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최근에 AI 수혜를 받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엊그제 발표한 어닝에서 사실 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사실 18%가량 폭락하는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랑 AI 쪽의 강세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가는 사실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요가 돌아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AI 쪽 관련해서 그냥 따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테슬라 쪽은 사실 이런 부분하고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에서 얼마나 잘 팔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테슬라가 약 제가 알기로 10만 대가 조금 안 되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확인을 해 보면은 중국에서 10만 대가 조금 안 되게 팔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제가 아직 몇 대가 팔렸는지 네네. 적어놓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모델 Y가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중국에서 팔린 게.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뉴스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더 중요한 뉴스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이 도대체 PC 수요 회복될 것이냐? HP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HP 같은 경우는요, EPS가 예상치를 상회해주면서 사실 어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문제는 매출 쪽에서 커다란 수요의 하락이 있었는지 예상치를 소폭 미스해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6%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또 커다란 악영향을 준 게 이번에 가이던스를 내면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EPS에 관련한 가이던스만 제공을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높은 EPS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 높은 어닝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매출 관련해서는 여전히 PC 세일의 부진으로 인해서 아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를 예측을 했는지 예상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PC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아니긴 해요. 이제는 어차피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핸드폰 이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PC가 좀 돌아서야 기업들, 그러니까 요즘에 PC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 쓰라고 사주는 게 PC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PC가 돌아선다는 건 그래도 좀 상징적인 의미로 HP 어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늘의 어닝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기업들이 오늘 어닝을 발표를 합니다. C3AI라는 기업, 최근에 AI 섹터의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보기도 했고,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C3AI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면서 최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AI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 어닝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보셔야 할 어닝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터넷 AI 또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이제 보안 기업이긴 하지만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응용한 보안 기업 중 하나로 최근에 일단 뭐 해킹 사태라든지 국방부 쪽에서도 여러 정보전이나 테크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최근 많은 사람들의 어닝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뭐 이제 미국 실업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만큼 세일즈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네. 세일즈포스 설명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업을 하는 이 기업인데 요즘 지금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보통 가장 큰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제 S&P 500들이나 여러 기업들의 재무 및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걸 AI나 여러 가지 데이터 측면으로 다른 곳에 제공을 해서 그 데이터의 판매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딱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요즘 뭐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의 저희가 준비된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혹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 들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중국주 같은 경우는 최근 어닝들 관련해서는 뭐 일단 다 지나갔지만 최근에 나왔던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어제 나온 데이터죠. 예, 그런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주가 전체적으로 항생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은 같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반응할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바이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부채 한도가 통과됨에 따라서 방산 쪽은 결국 예산을 줄이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을 받아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의외로 부채 한도 합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학생론을 이제 없애주자, 뭐 얘네들이 돈 빌린 것들을 뭐 용서를 해주자, 감면을 해주자라고 하고 있는 반면 이제 공화당 쪽은 돈을 갚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소파이도 이런 부분에 관련이 돼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투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결과 이후에 발표에 따라서 여러모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생각이 됩니다. 유사남님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나오셨나요? 저는 대학교, 대학원 둘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학자금 대출 지금 다 갚으셨어요? 아, 저는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예, 저는 뭐, 장학금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교수님의, 이제, 노예로, 이제, 지내면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라 저는 학교를 돈을 받고 다니긴 다녔어요. 야, 인재군요. 야, 인재와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신 우리 유사남님과 저희는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그 주변에 보면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까지 거의 뭐 40대 중반이 돼서야 다 갚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사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은 론 중 하나라서 사실 일부러 안 갚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빚이 억 단위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사실상 그냥 천천히 갚고 있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학생론을 감면해준다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천천히 갚고 있다가 최근에 또 이제 학생론 감면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뉴스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분들도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사남님 엘리트네. 어, 공부 좀 한 친구군요. 이런 이야기들. 뭐 지금까지 반응 없다가 지금 막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받았다는 소식에. 자, 좋습니다. 30분이 됐고요. 자, 미국 시장 개장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오늘은 근데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9% 일단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우, S&P 500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그 측면이 약간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은 됐지만 이게 하원 투표를 오늘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상원 투표 통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좀 지켜보자는 약간의 경계 심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매물 출회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장 초반에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는 오늘 0.8%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는 0.3% 상승한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AMD가 2%, 퀄컴이 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 정도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산이 없을 것이란 얘기, 그리고 유가도 WTI 기준을 거의 70달러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관련주들은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1%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 휴레패커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휴레패커드가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주가가 9% 하락한 채 시작합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휴레패커드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한 5% 정도만 빠진 채 움직였었는데 장 출발하자마자부터 10%의 갭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PC 매출이 거의 34% 정도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21% 감소했는데 PC 매출이 34% 감소했다? PC 매출이 엄청 많이 감소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또 특히 재고가 72억 달러라고 하는데 재고량이 기존에 비해서 5일 정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일가량의 재고량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 재고도 안 풀려, 그리고 PC도 회복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을 기업은 오늘은 좀 급락하는 기업들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드밴스 오토파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고차가 아니죠.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자동차 매장 아니면 자동차 AS 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품들을 스스로 교체하는 DIY가 좀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고차 부품 기업이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드밴스드 오토파츠인데 오늘 25%나 지금 급락을 했어요. 장 출발이 28% 급락입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업계가 가격을 싸게 하려고 계속 가격을 낮춰오는 그런 경쟁을 좀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번에 분기 배당을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마어마한 충격이, 특히 이제 미국처럼 분기 배당에
꽤 신뢰도가 높은 이 기업이 분기 배당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오토파츠 28% 급락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기업 카프리홀딩스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브랜드 들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의류 브랜드 뭐 이런 건데 마이클 코어스 아시죠? 마이클 코어스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베르사체, 지미추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그 패션 브랜드 기업이 카프리홀딩스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국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 전망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저는 뭐 이 기업 자체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중국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랄프로렌도 마찬가지였고요. 테피스트리는 이제 코치백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테피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코멘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카프리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요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중국 지표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은 건 맞는데 이 의류 기업들 그리고 패션 기업들이 느끼는 바로는 중국의 수요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파이 보겠습니다. 사실 소파이는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6% 오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른 반등 나타나고 있죠. 물론 아직도 전고점, 그 전고점은 뭐 10몇 달러니까요. 전고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는데 어쨌든 이 학자금 대출로 성장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학자금 대출이 정부에서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해주면 얘네가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팬데믹 때문에 야, 우리가 학자금 대출 유예해줄게.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이걸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파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더 이상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서 유예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테니 결국 학자금 대출은 민간 기업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학자금 대출로 성장한 이 소파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덕분에 소파이는 이 내용으로 한 6% 정도 오늘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유선남님 좀 추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 관련해서는 수요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 구매 관련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오일 에너지 섹터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요 자체가 안 좋은 모습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파이 쪽이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학자금 대출 쪽이 결론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이제 중지가 될 것으로 이제 동결이 끝날 것 이제 사람들이 유예가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파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AI 쪽이 드디어 랠리가 끝났나라고 한 질문이 들 만큼 오늘은 전체적으로 AI 쪽 랠리가 스톱이 된 모습이 눈에 띄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또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간다. 무소의 뿔처럼 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뉴저지에 사는 남자, 경제를 공부하는 남자 유선남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장학금 받은 남자 유선남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엘리트 유선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장 초반 분위기가 약간 좀 부진해서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